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기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 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요? 왜 미국 놈들이 좀 약간 맛이 간 것 같아요. 막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확장시키고 예, 더 맞습니다. 좀 심화시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그렇게 보이죠. 네, 실제로 저는 더위 먹어서 그런가요? 솔직하게 네, 더위도 더위보다는 네.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거 보시면서 어떻게 불안한가? 이 영역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원래 초에 왜 1월 15일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간의 적대적 교전국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렇죠.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었어요.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결심을 했다. 네, 북측이 먼저 전쟁을 하진 않겠다. 일방적으로 먼저 하진 않겠다. 그러나 아, 그러온다면 절대 결코 전쟁을 피하려고. 피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랬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예. 결론을 내리기를 북은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결심을 했구나 라고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네,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 음. 어떻게든 반드시 전쟁을 할 결심을 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려고. 사실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미국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어요. 미국의 네오콘 네오콘. 군산복합체 네네. 내지는 미국의 네오콘과 군산복합체를 움직이는 네. 전 세계 유대의 자본들 유대인들, 시오니스트라고 하는. 뭐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미국의 독립 전쟁, 남북 전쟁 다 돈 되죠. 다 돈 됐습니다. 네. 양편에 다 돈 됐습니다. 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네. 히틀러한테도 돈 되죠. 그 엄청난 전쟁 속에서 이들은 네. 양편에 다 돈 됐었어요. 네. 시오니즘을 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천 년 돌아다니다가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꼭 묻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들한테. 그래.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시온주의, 시오니즘이 그게 뭐냐. 그래서 그건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그냥 그 나라 건설이죠. 돌아와가지고 왜 미국이 아니라 네오콘 군산복합체 이들은 어떻게든 가자 지구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네. 인도태평양에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든 중국을 끄집어내서 타이페이를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내지는 여기서 지금 한반도에서. 대륙 전단 뿌리고 네, 확성기 방송하면서 어떻게든 네. 북측의 도발을 그렇죠. 유도하려는 그렇죠. 어떻게든 전쟁을 하려는 결심을 했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네, 네, 맞습니다. 북은 피하지 않을 결심을 했잖아. 네. 그럼 이게 충돌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터질 가능성이 높죠. 야 최근에 특히 우크라이나 가자 지구 저 이스라엘 보고 이스라엘 또 이란의 암살했죠. 지도자 하마스의 지도자를 네. 이 모든 건 이란이 중동 전쟁을 확전을 시키고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보다가 이들은 진짜 전쟁이 필요하다. 진짜 전쟁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미국의 정치를 누가 움직이느냐. 사실은 미국의 정치는 제가 기억하기로 말입니다. 미국의 정치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의 큰 분수령을 미국의 금권 정치를 이야기하는 한 사건이 있어요. 1914년도에 파나마 운하를 만들 때 네. 파나마 운하를 만들 때 그 파나마 운하의 건설의 주 핵심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유대인들 돈에서 나왔습니다. 네. 국제 유대 금융, 로스차일드부터 록펠러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네. 스탠리 모건 다 당시에 4천만 달러. 1914년 기준에 4천만 달러가 미국 정치인한테 다 풀렸어요. 당시에 4천만 달러가 정치적으로 다 풀렸어요. 네.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을 당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파나마 모자를 썼다. 즉 4천만 달러 중에 몇십만 달러를 받은 사람들 다 누구도 파나마 모자 썼어. 누구도 파나마 모자 썼어. 그러니까 암암리에 다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미국 정치 의회 정부 관계 전부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는 미국 유대 자금의 다 정치 자금이었단 말이에요. 네.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유대 자본들이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해온 그 역사가 사실 미국 정치거든. 네. 그 이후에 뭐 케네디부터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 이 소위 말하는 미국 내의 국제 금융 유대 금융들과의 관계 속에서 네. 뭐 자유로운 사람이 진짜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미국의 역사가 커오는 과정
미국의 군사복합체가 성장하는 과정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들은 다 그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그걸 딥스테이트라고도 부르죠. 딥스테이트. 예. 맞죠? 네. 그래서 미국의 정치 전략, 국제 전략을 보려면은 시오니즘을 연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할 결심을 했다. 그 미국은 누구냐? 군사복합체, 네오콘 이들인데 딥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핵심에는 이스라엘 전쟁도 그게 마찬가지 귀에 같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지금 그런 것으로서 뭐 들 수 있는 것들이 네. 나토를 아시아 태평양까지 확장하면서 세계화시키려고 하는 네. 거. 요걸 꼽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김태형 세상 읽기를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이해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나토의 동진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뭐 맞아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이전의 유럽적 세계 질서, 영국이 주도했던 유럽적 세계 질서를 네.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로 재편하기 위한 줄세우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상의 적국 소련을 네. 설정해 놓고 당시 진짜 유명한 사건이 있죠. 소련도 참여하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토에 들어가려고 했죠.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네. 넌 들어오지 마. 넌 들어오지 마 해놓고 니는 적이야. 이런 애들 장난도 아닌 일이 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토가 실질적으로 소련을 적국으로 해놓고 뭉치고 군사적인 동맹으로 가니까는 소련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후에 네. 갑자기 바르샤바 조약기를 만든단 말입니다. 네. 자, 저는 나토의 동진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다 똑똑해졌고 자국 국익주의 외교를 하고 있는 다극화의 패러다임, 국제적 질서는 이미 다극화는 대세이고 이건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네, 흐름이죠. 역사 흐름인데 네. 그것을 거역하고 다시 미국 중심의 유일 패권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네. 끝끝내 이걸 부여잡고 싶은 미국의 발악이다. 그러니까 패권 상실을 용납할 수 예. 없는 받아들일 그러니까 수 없는. 그 유럽판 나토를 네.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까지 확장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만들고 인도 태평양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나토를 만들겠다라는 게 미국의 구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일 동맹, 네, 네. 한미일, 오커스, 오커스, 호주, 네. 영국, 미국, 그리고 미일, 필리핀 네. 이걸 또 다 엮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엔사에 독일도 가입했더만요. 근데 소장님 유엔사를 가지 맙시다. 네. 미군 통합사령부. 미군 통합사령부. 미군 통합사령부. 네. 그 밑에 독일도 들어왔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와 이거 참 주도 면밀하다. 이게 United Nations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er (UNC) 이게 이제 실제로 국제연합군이잖아요. Unified Command under the US 미국의 지를 받는 다국적군이죠. 거기에 그 UNC에 독일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네. 저는 유럽이 진짜 망가졌다고 네, 생각해요. 망가졌습니다. 메르켈 시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러진 않았죠. 이건 네. 상상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아니 어떻게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입니다. 네. 일본 저러죠. 독일이 미국 주도의 아시아판 UNC 다국적군에 개입을 한다. 그럼 이제 다음에 일본 들어와야죠. 일본 들어올 차례입니다. 이게 이제 저한테는 네. 최근에 그래서 미일한 네. 미국, 일본, 한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짠 거 보고 이게 얼싸늑약하고 진짜 가는구나. 이제 네. 막 가는구나. 아.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겠죠. 1급 패권이 상대적으로 태조한다. 이거는 미국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네, 네. 모든 나라가 동등한 자국주의 국익 외교를 하나의 패러다임을 보고 시대적인 조례를 본다라면은 조응해야죠. 뭐 함께 잘 살자.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돼. 너 다시 힘으로 패고 전쟁하고 눌러버리고 아프리카 말 안 듣죠. 중동 말 안 듣죠. 남미 뭐 저러고 있죠. 아무리 다시 CIA가 작동을 해도 이거는 이미 다 똑똑해졌어요. 가장 말 잘 듣는 일본, 한국, 필리핀 이런 데다가 중국, 러시아, 브릭스 이쪽에 뭐 대응도 만만치 않겠죠. 저는 윤석열 정부를 요걸 계기로 완벽하게 완성하고 싶어하는구나. 뭐
작은 측면에서는 남북의 분단 체제가 완성된 것도 되겠지만은 미일한 한미일 네. 군사 동맹 체제를 실제로 완성을 해버리고 네. 조중러 이거는 뭐 미국이 진짜 오랫동안 꿈꿨던 태평양에 있어서의 나토 체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분수령이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완성하고 미국, 일본, 필리핀, 오커스까지 다 엮어가지고 하나 만들어내고 그 대용으로 지난 5월에 중국, 러시아 정상회담했고 6월달에 조러 전략포괄적으로 만들기했고 네. 이후에 베트남하고 다 돌아다니면서 푸틴이 나름 질서를 만들었죠. 네. 우리가 이 상황의 이 실제로 북중러 한미일 그 전선이 거의 형성이 되었고 최전선지대는 우리가 되었다. 그리고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여기에서 직접 터지진 않는다. 왜냐? 여기 직접 터지면은 물불 가리지 않는 원점 타격을 이야기하는 북측은 미국 본토를 작살낼 것이기 때문에 직접 하지 않는다. 가장 두려운 건 여전히 대만 문제예요. 이미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장 미일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이거 보면서 네네. 힘들었던 게 걱정되셨던 게 이거예요. 미국 일본 한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의 가장 핵심 내용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이 기여했다고요. 전 세계 다 끼어들겠다. 한반도 네. 주한미군이 그 한반도 맞아요. 북이니까. 근데 인도태평양 지역 그 미일한 좋아. 근데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이 기여한다. 그 너머 어디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하고 중동 이스라엘, 막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예. 대한민국 군대가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주한미군 사령관 그 위에 태평양 사령부의 지를 받아가지고 미국의 지를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군이 중동 가자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조용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의미를. 모르겠죠. 예, 모를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미일 안보협력 프레임 네트워크 이게 음. 우리 국내적으로는 내용이 공유가 안 됐어요. 아. 미국의 미국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해석상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세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가장 두려운 건 이런 거죠. 주일 미군이 자위대하고 합쳐가지고 일본 주일 미군 통합사령부를 만들고 우리 한미연합사령부 즉 미군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하는 대한민국 군 사성장군이 부사령관인 네. 한미연합 사령부하고 태평양 사령부 합치는 문제. 네. 이거 합쳐버리면은 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미국 주일 미군도 주한미군도 그 직계 밑에 있는 대한민국 군인과 일본 부대를 다 관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섬찟한 게 그 통합사령부 속에서 보십시오. 일본군이 개선상에서 우리를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려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미일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한미일 하나밖에 없죠. 네. 미국은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주일 미군 사령부 전체가 사실은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미일 필리핀, 미일로 일본의 역량을 우리 위에 갖다 놓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45년 8.15 뭐 형식상 해방 속에서 일본은 식민 지배에 저것도 없이 나갔는데 다시 군대 속성상 그들은 돌아오겠구나. 그렇죠. 구조적으로 네. 최근 1년 안쪽으로 한미일 군사 훈련 많이 했었을 때 일본 애들도 참여했거든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착착착착 준비돼 왔다. 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시뮬레이션도 계속 돌려보고 전술핵을 동원할 수 있는 훈련들도 8월달에 계속 한다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중동의 위기가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야만 소위 말하는 군산복합체 네오콘, 시오니즘, 전 세계의 국제적 정책 패권, 군사적 패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배우 있는 그 시오니즘, 딥스테이트 그들은 큰 장사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얘들은 뭐 지구가 멸망해도 돈만 벌면 되는 애들이에요. 간단하게 여기서 네, 단순하게 얘기하면. 선생님께서 이제 네. 제가 호기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김태형의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시오니즘에 대해서 한번 꼭 보실 필요가 네. 진짜 한번 나중에 한번 그건 특집을 해주십시오. 시오니즘은 문제는. 방금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남의 고통,
아무런 그렇습니다. 지구가 불타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숭상하는 게 뭐냐? 예. 재물이에요, 재물. 예. 이게 우리가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 예. 하느님께서는 예수께서는 뭐 사랑을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인간의 본성의 사랑, 즉 인간은 태어남 자체가 사랑과 사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몸 안에 사랑이 있다. 네. 이 사랑이 기본 본성이다. 이 사랑과 신뢰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소위 말하는 그들은 재물이에요. 황금이에요. 저기 월가를 지배하고 있는 게 유대, 소입니다. 유대, 황금소. 유대 지금 이들이잖아요. 네. 그 황금소가 상징하는 건 말입니다. 네.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시오니즘, 시온주의, 탈무드 그 유대 민족주의가 가장 숭상했던 신이 여호와라 그러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이전에는 무엇이었느냐? 바알의 신, 바알의 신, 바알의 신, 바알의 신. 바알의 신, 바알의 신, 바알의 신은 뭐냐? 예. 황금 송아지예요. 황금 송아지. 황금 송아지 즉 재물, 재물, 황금 그것을 신으로 숭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존엄이 아니에요. 그게 월가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황소가 있네. 뭐 황금색이거든요. 황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바알의 신 여호와 황금 송아지를 숭상했던 월가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 시오니즘의 그들의 국제 시온주의, 그들의 미국 지배의 상징이에요. 네. 아무도 이야기하지 네. 않아요. 네. 저는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죠. 이 유대민족주의 운동이 막 생기게 되고 이들이 재물을 막 하는 과정에서 큰 사건들이 있어요. 영국 유럽의 질서를 바꿨던 나폴레옹 전쟁 당시 그때를 기점으로 네. 나폴레옹 전쟁 영국의 국제금융 전체를 유대가 가져갔던 큰 사건입니다. 네. 나폴레옹 전쟁 당시 네. 그때 유대 국제금융이 움직였거든요. 이후에 미국의 독립운동, 미국의 독립전쟁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할 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전쟁에 개입해요. 수많은 돈을 다 대준다고.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나라들한테 이 국제유대금융은 네. 적과 우리 편한테 다 돈을 다 줘요. 네. 해가지고 다 몇십 배씩 가져요. 그러면 그들은 전쟁의 역사 속에서 전쟁에서 살찌는. 전 세계를 네. 지배했잖아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똑같다. 미국은 전쟁이 필요한 국가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은 전쟁이 필요한 국가 산업 체제를 갖고 있어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국제금융 네트워크 이들은 전쟁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렇죠. 괴가 똑같죠. 그래서 저는 미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은 네오콘, 군산복합체 그들의 핵 중의 핵은 이들이다라고 보면 별로 틀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한번 언젠가는 꼭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네, 생각을 네. 가집니다. 그거 이제 특집으로 한번 다뤄주시고 예. 나중에 자 지금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북중러도 거기에 맞서서 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국방전략위원회라는 게 나왔어요. 보고서가. 예.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북은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결심을 했다. 네. 미국은 어떻게든 전쟁을 할 할 결심을 결심을 했다. 했다. 예. 이 전쟁 할 결심을 안 피하겠다고 전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진짜 전쟁을 할 결심을 했다라는 게 이번에 나온 국방전략일 보고서예요. 아. 국방전략일 보고서는 이거 지금 두 번째 나온 겁니다. 네. 2022년도에 처음 나왔고요. 2024년도에 나오는데 이게 누가 만드는 거냐? 미국 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하고 주요 정보기관들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국방전략위원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냥 전쟁 총력전 하자는 거예요. 아, 총력전. 그냥 전쟁 하자는 이야기예요. 아, 그 내용이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기존에 뭐 미국의 대외 군사 전략하고 뭐 매우 동떨어진 특별한 게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죠. 조선, 중국, 러시아, 이란 이들의 연합의 힘이 미국을 능가한다. 세다. 우리는 지금 진다. 잘못하면 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 근데 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 차리라 좀. 조선, 중국, 러시아, 이란은 전쟁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얘들은 하고 싶은 게 상관없죠. 자기네 해야 되는데. 이들이 자신들 압도한다. 즉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국 전체의 협력을 다 완벽히 끌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나토의 그래야만 세계, 이길 나토의 수 있다. 세계화 예. 다 끌어모으자. 이들은 조중러 이런 이들은 미국 별로 전쟁하고 싶지 않은데 네. 다극화 이제 함께 잘 살자 그러고 있는데 얘들은 끌어모아서 무조건 전쟁. 그래서 그런 거고 1945년 이후에 미국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위기다 지금. 가장 심각한 도전의 위협이다. 그리고 중간 결론 단기적으로 단기간 안에 대규모의 전쟁 가능성이 있다. 세계대전 보세요. 거네요. 단기간에 대규모의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러시아예요, 중국이에요, 조선이에요, 이란이에요. 자기들이거든. 그렇죠. 전쟁이 난다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자기네가 된 거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중국이, 지금 조선이, 지금 이란이 전쟁 일으키겠어요? 그렇죠. 아니잖아. 근데 단기간에 대규모의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러면은 위험하니까 예. 동북아, 중동 동시 전쟁을 대비한다. 저 이걸 보면서 섬뜩했어요. 아니 북은 이란은 어떻게든 언제 억제하려고 하잖아요. 안 하려고. 근데 이 웬만하면. 보고서에는 동북아와 중동의 동시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두 곳에서 하겠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힘들었고 동맹국과 협력국의 군사 체계를 통합해야 된다. 자, 일사불란한 미국이 지휘하는 전 세계 동맹국 군사 통합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프레임워크. 예, 네. 미일한부터 쫙 그걸 끌어모아서. 질서 군사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국가국방전략위원회가 4가지를 권고했어요. 네. 4가지. 이런 거죠. 본토방위 잘해야 된다. 중국의 영토 침략을 억제해야 된다. 중국의 영토 침략이래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중국의 영토 침략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은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만 얘기하는 거 대만 같은데. 대만 그렇죠. 예.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해야 된다. 네. 이란의 악의적 활동을 방해해야 된다. 4가지를 권고하면서 3가지가 이제 과제예요. 뭐냐? 네. 첫 번째, 미국의 국가 부채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자신도 알아요. 오경이 너무 많죠. 하루에 13조가 이자예요. 하루에 13조가. 예. 국가 부채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방비를 못 쓰니까. 세금을 늘리고 복지 지출을 줄여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국민들 다시 국민들 지갑을 털어야 된다. 지갑을 털고 세금을 늘리고 복지 지출 줄여야 된다. 이건 진짜 거꾸로죠. 이 돈 다 누구한테 갑니까? 군산복합, 네오콘, 네. 그들의 시민 딥스테이트, 그렇죠. 그들 전체 정부, 민간, 시민사회, 동맹국과 협력국 전반에 걸쳐서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서 국가의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총력전 태세로 들어가야 된다. 파쇼화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뭔 뜻이냐? 국방전략의 보고서 보면서 마지막 결론이 진짜 개새끼들, 나쁜 새끼들. 미국 국민들의 등줄을 저렇게 쪼고 전 세계 동맹국들, 협력국들이 등줄 쪼아가지고 돈 벌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싸워서 돈 벌겠다는 거야. 진짜 러시아, 중국, 이란, 조선 어느 나라도 미국하고 전쟁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혼자 이따위 보고서를 내가지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전쟁 위기 심화 전략이고 전쟁 위기 고조 심리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서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 끌어모으겠다. 이 수많은 돈들 다 어떻게 합니까? 군사비죠. 전부 군비 지출 그거 다 전부 군사 무기 사는 군사 무기는 다 누구 것입니까? 그 군사 복합체들 네. 자기 소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국 국민과 해외 국민들 다 등골 뽑아가지고 자기들 배를 불리겠다는 즉 황금 송아지를 숭상하는 이들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절대 이 전쟁에 말려들어서 안 되죠. 그렇죠. 여전히 얘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나쁜 짓이야. 근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힘이 좀 있었으니까 그걸 못 말렸는데 지금은 미국의 이런 패권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감당 안 돼. 정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힘이 세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죠. 이 국방위원회 보고서가 나오면서 노리는 건 2가지예요. 가장 첫 번째 저거는 그런 대비 태세를 취하는 과정 속에서 군사 무기 체계는 많이 팔려요. 그거면 돼. 진짜 전쟁이 난다? 다 죽는데. 그렇죠. 다 죽는데. 네. 진짜 전쟁이 난다라는 것까지는 상정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란과의 전쟁 정도 거기에서만 국한된다면 내지는 뭐 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근데 만약에 중국하고 러시아까지 들고 중국과 조선이 전쟁에 개입되는 순간 미국 본토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당을 못 할 거야. 이제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자, 중동 저기 저
우크라이나 다음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말입니다. 조선을 북을 직접 때리면은 미국 본토가 맞기 때문에 네. 대만을 살짝 건드리면서 대만 살짝 건드리면서 대한민국 부대를 대만에 보낼 때 중국이 남측을 때릴 거예요. 때릴 그렇죠. 남측은 때릴 거예요. 때리겠죠. 북은 가만히 있을 거야. 요거는 국지전이에요. 왜 북은 관계 없잖아. 북이 그렇다고 대한민국 군대가 대만 개입했는데 중국이 미국 본토를 때리겠습니까? 그렇죠. 못하지. 그렇죠. 요건 국지전이잖아요. 네. 이것을 감행할 위험이 있고 우리는 전장터가 된다. 아, 이게 이제 사람 환장하는 거죠. 밤에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황. 위험성이 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북쪽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이러한 흐름을 읽고 있을 거 아닙니까? 손바닥 보지. 미국이 전쟁을 결심했다는 걸 알고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전술핵 탄도미사일 발사대 차량을 250대를 가지고 행사를 열었잖아요, 않습니까? 이거를 예. 선생님 보세요. 북측이 전술핵이지만 핵이잖아요. 네. 전술핵은 핵이에요. 이것을 왜 언론에 공개했을까요? 그렇죠. 공개를 했죠. 공개한다는 것은 이거 이미 전쟁 행위거든요. 네. 군사적 심리전이란 말입니다. 네. 심리전. 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까불지 말란 뜻이에요. 네. 전쟁하지 마. 보세요. 네, 이런 거죠. 이게 화성 11, 화성포 11형 라형 뭐 300km 간다, 400km 간다, 뭐 기동 순서 뭐 이게 한국판 AT 킴스다 뭐 여러 말 나오는데 그런 거보다 저는 인상이 들었어요. 250대면 한 대 앞에 네 발고 보통 네 그렇죠. 발고 쏜단 말입니다. 거의 4개 들어간답니다. 250대면 말입니다. 1000개. 전부 다 최전선 부대에 배치했다 그랬습니다. 네. 최전선 부대에 이동식 발사대 차량의 전술핵 미사일 탑재를 했다, 배치했다. 그러면 기존에 이동식 말고 말입니다. 네, 네. 고정식 고정식도 있고 미사일 잠수함도 발사대가 있고. 빽빽하단 말입니다. 네, 네. 누군가는 이 뉴스를 보고 동시에 1000발이 날아오면 뭐 게임 끝이니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동시에 1000발일까요? 더 많죠. 북은 제가 보기에 말입니다.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결심을 했다고 할 때는 남측만 때릴까요? 아니죠. 일본을 비롯해서 다 오키나와, 때렸죠. 괌. 괌. 네. 얼마 전에 보니까는 전략 미사일이 날아가는 지점을 네. 공개한 게 미국의 약 한 30여 곳 정도 네, 네, 네. 찍었더라고요. 찍었죠. 예. 그냥 국지전으로 전술핵만 제가 아는 북의 군사 전략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쭉 들여다봤던 상황에서 말씀드려보면 북이 가장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전쟁이 있어요. 남북이 싸우는 전쟁 가장 혐오해요. 예. 극단적으로 혐오해요. 우리끼리 맞싸우는. 예.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제일 좋아한다 이거지. 예. 정작 분단의 주구들은 미국과 일본인데 그들은 팔짱 끼고 박수 치는 전쟁을 우리가 왜 하냐라는 게 그렇죠. 북측의 사람 얘기였어요. 예. 그건 절대 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타결했으면 미국과 일본이라고 얘기했단 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 터지면 미국 일본부터 까겠다 이거죠. 그렇지. 예. 여기는 여기는 그 지위를 받는데 이 전쟁을 확전하든지 전쟁을 중단시키는 것도 미국의 결심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미국 본토를 타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예. 북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250대 어. 한 순간에 1000발이 날아가는 전술핵을 탑재하는 이 미사일 이동식 차량을 배치했다는 이야기는 건드리지 마라. 미국한테 보내는 또 메시지다. 그렇죠. 깔짝거리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동식이고요. 이미 2015년 이후 17년 사이에 최전선이라든가 이미 북측 지역에는 고정식으로 중거리, 장거리, 화성부 17, 8 다 배비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겟돈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어떻게든 전쟁을 벌이고 싶은 국지전을 하고 싶은 미국의 군사무관 네오콘 딥스테이트 시오니즘의 그 핵들은 어떻게든 여기서만 좀 다시 한번 장난치고 싶어 하겠지만은 그렇죠. 제가 아는 북은 그런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미국은 계산할 거예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 미국의 군수 산업들이 계속 활황세를 가져가는 것,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것만으로도 일정 정도의 뭐 이렇게 효과는 있는데 실질적인 전쟁까지 뭐 그때는 다 함께 다 죽는 것이다. 네. 를 상정하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쭉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이 전쟁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예. 총력전 태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또 북도 거기에 대응해서 피하지 않을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위태로운 시기 앞으로 정세를 잘 관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위 조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